예, 월요일 뉴스 탑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오늘이 3월 11일이니까 총선이 30일 남았습니다. 저희 뉴스 탑10도 사실상 총선 특집 체제로 미리 전환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아시는 것처럼 각 당의 여야, 지역구 공천은 어느 정도 대략 마무리가 됐고 이제 이 비례대표 순번을 정하는 게 총선판의 마지막 큰 관심사일 겁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위성정당, 비례정당이 내세운 비례정당 1번 몫으로 한미 훈련에 반대한 반미 활동가가 내정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위성정당의 비례에 면면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노골적인 종북 인사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비례 1번 후보의 경우에는 한미연합훈련 반대와 주한 미군 철수를 외치던 단체의 대표 출신입니다. 비례 1번이라는 것은 그 정치 세력의 방향성 그리고 정책과 공약을 보여주는 어떤 상징과 같은 존재입니다. 저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게 묻고 싶습니다. 민주당의 이번 총선 공약은 한미연합훈련 반대와 주한미군 철수입니까? 반미입니까? 맞으면 맞다, 아니면 아니다라고 답변하시고 그리고 국민 앞에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건 좀 너무한 것 아닙니까? 당시 이석기 씨가 포함된 단체의 결의입니다. 3년 내에 광범위한 대중조직화를 통해 민족민주정당을 건설하고 10년 내외 자주적 민주정부 및 연방통일조국을 건설하겠다. 곧 우리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 바로 시작을 해볼까요? 전지의 금융정의연대 운영위원, 현재 직함은 이렇고요. 민주당의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의 비례 1번으로 일단 내정이 돼 있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비례 1번이면 사실상 당선증을 받은 셈이나 다름없을 텐데 왜 더 이 인물이 논란이 되고 있는 거죠? 결국 이제 당의 얼굴이라고 봐야겠죠. 정말 우려하던 일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이 비례연합정당이라 만들 때부터 예. 서로 무엇을 공유할 것인지, 무엇을 함께 할 것인지 전혀 내용이 없었어요. 자, 그러면서 각자 새 집단이 이제 후보를 낸 거 아니겠습니까? 각자 결정해서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새진보연합, 거기에 용해인 의원이 있죠. 그 3명. 그다음에 이제 이 진보당에서 3명을 공천했습니다. 이 진보당 3명 같은 경우도 굉장히 문제가 많은 인사들이죠. 한총련, 통진당, 그다음에 이제 이 경기동부연합 출신들이고요. 이 시민단체가 또 4명을 추천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시민단체가 예. 합의를 할 때 1번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시민단체 자체적인 투표를 거쳐서 바로 이 전지혜 씨가 만점을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도대체 만점을 왜 받는지 모르겠지만 이 내용을 보면 이 사람이 이 반미 활동들을 주로 했고 거기다가 이제 유엔사 해체 이런 시위를 전문적으로 해왔던 인사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 특히 이 여성 2명 같은 경우도 이분 말고 다른 분도 마찬가지지만 이 주로 사드 반대 활동 이런 걸 주로 해와서 제가 볼 때는 진보당 계열이 우회 상장한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의심을 합니다. 우회 상장이라는 것은 직접 상장하지 않고 다른 걸 통해서 올라오는 것이죠. 즉 뭐냐면 진보당이 현재 3명이 있습니다. 예. 근데 진보당과 비슷한 색깔을 가진 사람을 마치 시민단체의 대표인 것처럼 우회적으로 해서 2명을 공천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정당의 일본이지 않습니까? 저걸 민주당이 보증서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 정당의 같은 경우 민주당이 주도를 했기 때문에 독자적으로는 도저히 국회의원이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민주당이 보증서면서 들어오는 건데 그렇다면 과연 예. 이 일본에 대해서 일본이 주장하고 있는 유엔사 해체와 한미도 주한미군 철수 이런 한미 군사훈련 폐기 이런 것에 대해서 민주당은 어떤 입장인가요? 동의하기 때문에 일본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예. 자신 있게 본인들도 그런 걸 주장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그러니까 이현정 의원이 말씀하셨던 우회상장이라는 조직 용어는 그러니까 진보당을 기치로 내세워서 국회 입성이 좀 여러 논란이 힘드니까 시민단체 몫으로 눈속임에서 우회로 들어온 국회 입성을 노리는 셈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그렇죠. 거예요? 비슷한 어떤 색깔의 비슷한 주장을 하고 있는 비슷한 이념을 가진 사람들이 3명 플러스 더 이상 하기 어려우니까 시민단체 몫으로 저는 우회적으로 올라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좀 더 제가 설명을 해볼까요? 누가 비례 1번 몫으로 정해졌는지. 전지혜 운영위원, 전 서울과학기술대 총학생회장 출신이고 결의 하나라는 활동가로 시민단체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이 결의 하나라는 곳은 한미연합 군사훈련습을 반대했고 북한의 대남기구로부터 신년 인사를 받았다는 게 이제 5년 전 과거 여러 이력들이 소개가 됐는데 보신 것대로 바로 국민의힘이 반박했어요. 그 강전혜 변호사님. 네. 이거는 모골적인 종북 인사 배치다. 이재명 대표 혹은 민주당 그 계열의 비례위성정당
총선 공약이 반미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예, 맞습니다. 조금 아까 전지혜 씨에 대해서 이현정 의원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심사위원 점수가 만점이었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려야 할 인물이 있습니다. 결의 하나, 전지혜 씨는 결의 하나의 활동가이고 청년 결의 하나라는 그 산하기관에서의 대표인데요. 예. 결의 하나의 대표는 이사장은 조성우라는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사람이 이적단체인 범민련에 있어서 실무회담 대표를 한 사람인데 예. 이번에 민주당의 위성정당을 창당하는 과정에서 이 시민단체, 이 연합을 굉장히 주도했던 인물이고요. 그리고 예. 전지혜 씨가 만점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이 조성우 씨가 이 시민단체에 있어서 상임 면접위원이었습니다. 그렇다라면은 여기에 면접위원 자체가 굉장히 진보당 계열의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 있고 이 사람들이 전지혜 씨라든지 그리고 또 조금 아까 이야기하셨던 정영희 씨 여성으로서 2등인데요. 이분이 이제 또 사드 반대 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 내부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던 것이 아니냐. 기본적으로 면접을 하고 있는 이 상임 심사위원 자체가 이런 진보당 계열의 인사들이 들어와 있었다는 것. 이것도 지금 밝혀지면서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예 뭐 사실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계속해서 민주당을 향해서 특히 이재명 대표가 감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종북 세력과 손을 잡았다 이렇게 비판을 했었는데요. 일단 지금 저희가 부원의 말씀을 드려서 이 전지혜 위원이라는 여성 1번, 비례 1번 한미연합훈련 활동했다. 그리고 여성 2위인 정영희 이 후보도 사드 배치 반대 시위했다. 또 진보당 몫은 또 따로 배정이 돼 있어서 이런 국가보안법 위배 수배나 진보당의 후신격인 활동을 했던 인물들이 이렇게 대거 국회 입성을 해도 되느냐? 이 논란에 대해서 서영주 대변인은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일단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정말 철진한 색깔론을 가지고 나올 거는 예측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고요.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다양하게 분포를 합니다. 그다음에 각양각색의 의견이 있는 것이고요. 예.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진보당 부분들에 있어서 예전에 이제 통진당이었던 그런 뭐 법률적 판단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나오는 분들 몇몇이 예. 이게 종북이라고 규정하기에는 조금 과도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종북 세력이 분명하다면 예. 이미 법의 단죄를 받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성향들을 종북으로 규정하는 자체는 좀 이 자유민주 사회에서 표현의 자유 영역, 그다음에 다양성에 대한 것을 인정하느냐라는 예. 차원에서는 좀 과하다. 이거는 그 총선을 앞두고 정쟁을 위한 색깔론의 하나의 지적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예. 두 번째는 민주당이 지금 얘기하는 것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 진보당은 3석을 가지고 진보당 내에서 겨뤄야 되는데도 예. 불구하고 시민사회에 왜 진보당 사람이 들어와서 시민사회 추천목으로 갔느냐 이런 부분들은 옳지 않다. 민주당 그래서 내에서도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지도부가 최근에 이제 얘기를 했죠. 예. 시민사회 쪽에 이 진보당 부분은 3석으로 합의가 됐기 때문에 진보당이 아닌 시민사회에서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는 노동 분야나 다양한 부분들의 후보를 추천해 주기를 재의결해 주기를 요청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가지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종북 세력 색깔론을 민주당에 더 씌우는 거. 예. 이거는 아예 그냥 이 차원이 다른 문제 같아요.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은 국민의 미래라는 그 비례정당을 만들 때 예. 하나의 몸초는 그냥 가지만 민주당은 준 비례정당이라고 해서 예. 다양성을 그 인정해 준다는 입장에서 소수 정당들 기본소득 뭐 당부터 시작해서 진보당까지 포함한 민주당까지 해서 이렇게 복합적인 비례정당을 했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 의견이 민주당이 공천을 한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시민사회에서 이 의견이 나름대로 정해진 거기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민주당하고 직결해서 가는 것들은 조금 이거는 또 종북론, 색깔론으로 진행하려는 하나의 그냥 예. 꼼수 전략이다. 저는 그렇게 좀 비판하고 싶습니다. 예. 자, 색깔론 이야기 하셨는데요. 좋습니다. 우리나라는 뭐 자유민주 국가이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가 있습니다. 예. 근데 문제는 이런 분들이 국회의원이 되기 때문에 지금 문제되는 거거든요. 예. 왜냐? 뭐 주장하는 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국회의원이 될 경우에 자, 아시겠지만 비밀 인가권이 있습니다. 예. 또 중요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또 법을 입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자,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분들이 진보당 같은 경우를 보면 지금 최근에 적발된 간첩단 사건에서 진보당 그 지방 조직들이 많이 개입돼 있습니다. 그리고 진보당 강령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진보당 강령 1, 2, 3위 예. 한미동맹 파기와 그다음 주한미군 철수 그다음에 이 우리나라 재벌 해체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어요. 예. 자, 그러면 이분들이 그냥 국민들 판단받아서 국회에 들어오면 아무도 문제 없습니다.
그냥 진보당이 그냥 국민들의 선택을 받아서 들어오는 거 강성희 의원 들어왔잖아요. 예. 문제는 이런 분들이 독자적으로 올 수 없는 것을 민주당이라는 어떤 이 형태를 통해서 예. 들어온다는 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게 더불어민주연합이지 않습니까? 로고도 똑같아요. 거의 민주연합과 당만 빼고는 똑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민주당의 책임을 묻는 겁니다. 예. 이게 자꾸 철진한 색깔론 이야기하지 마시고 문제는 이런 분들 사회적으로 다 이야기할 수 있어요. 문제는 이런 분들이 민주당을 숙주로 해서 국회의원이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과연 국회의원으로서 민주당이 이런 분들에 대한 사상과 내용과 주장을 동의하느냐 바로 이 부분이 쟁점입니다. 그 시민단체의 일원으로서 밖에서 원외에서 활동가로 목소리를 내는 걸 누가 반대하니? 그게 뭐 민주사회니까 다양성이 있는데 이걸 국회 입성을 마치 한동훈 비대위원장 비판처럼 말을 인용하면 민주당이 어떤 플랫폼을 마련해주고 다 들어오게 만드는 뭐 눈속임 뭐 이런 부분도 민주당 지도부도 사실 우려가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려를 표했죠. 예. 그래서 다시 추진했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예. 하지만 이게 서로 간에 민주당이 전체를 한다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다양성 확보 차원에서 소수의 의견도 대한민국이 큰 스펙트럼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예. 하나로 움직이지 않잖아요. 말씀한 대로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이런 작은 목소리도 나름대로 담자는 의미에서 이 플랫폼을 만든 것이지 제가 말씀한 대로 민주당이 이걸 주도해서 뭐 진보당 계열의 어떤 이런 좀 뭐 반미 이런 것들을 주장했던 분들을 반드시 국회에 입성시키기 위해서 이 플랫폼을 만들었다라는 것은 인과관계가 맞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께서 제가 다시 재차 말씀드리지만 색깔론이나 종북 세력을 하려면 예. 이런 분들이 아예 대한민국에서 이런 분들이 활동 못하게 하려면 결국에는 법적 처벌을 받는 겁니다. 예. 하지만 법적 처벌 자태까지 안 가는 것들은 표현의 자유 영역에서 이 정도는 알겠습니다. 얘기할 수 무슨 있다는 것이죠. 예, 그 화면을 잠시 볼까요, 차재현 교수님? 그 지금 뭐 아마 국민의 비례 신청을 좀 한 모양의 이분 투스타 출신의 여성 최초의 소장 역임했던 육군 소장 역임했던 강선영 전 장군 얘기는 이게 국회에 입성해서 헌법 비관이 되면 그냥 반미 구호만 외칠 것 같다. 글쎄 이 뭐 어떤 사람이 비판한 걸 떠나서 이 메시지만 보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차 교수 생각은? 뭐 저분 입장에서는 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뭐 평생을 그러니까 지금 그 군문에서 살아왔던 분이고 거기서 또 나름대로 여성 최초로 투스타까지 되신 분이기 때문에 예. 누구보다도 안보관 아마 정치적인 또 신념이 상당히 또 보수적인 그런 관점에서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북한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헌법기관에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국가안보적 차원에서 아까 뭐 이현정 의원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우려들 아마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예.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그러니까 일종의 선거제도를 통해서 국민의 선택에 의해서 국회의원으로 당선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정치 신념이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들은 국민의 선택으로서 우리는 존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인데 예. 문제는 이거예요. 결국은 지금 이번에 민주당이 위성정당을 만들면서 더불어민주연합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서 일종의 뭐랄까 군소정당과의 그러니까 연합을 하는 과정에서 진보당과 손을 잡았잖아요. 예. 그래서 진보당 몫으로 세석을 주기로 했잖아요. 예.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시민사회단체 몫으로 4명을 주기로 했는데 문제는 그 시민사회단체 몫으로 추천된 분 중에서 제일 앞선 순위가 지금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전지혜라는 분인데 이분이 심각한 나름대로의 종북성을 보이고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 진보당 소속이 아니고 이 시민사회단체로 들어온 이 의원들 같은 경우는 4년 전의 경우를 보게 된다고 한다면 선거가 끝나고 난 뒤에는 이 다른 정당들하고 연합한 사람들은 다 이렇게 떨어져 나가서 다 각자의 본당으로 소속당으로 돌아가 버렸잖아요. 그런데 이번 전지혜 씨 같은 경우는 시민사회단체 몫으로 만약에 의원이 될 경우에는 예. 4년 내내 민주당의 소속이 의원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심각하게 생각해 볼 대목이라는 것이죠.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한미동맹이라든지 한미연합훈련이라든지 이런 공식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지금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이라고 해서 그래서 이 당선이 되고 난 뒤에 4년 내내 이 지금 당의 노선과 이 일종의 방향과 다른 목소리를 계속적으로 낼 때는 예. 민주당의 입장에서 앞으로도 정권 재창출을 해야 될 측면에서 봤을 알겠습니다. 때는 소위 말하는 색깔론의 프레임에 스스로 갇힐 우려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아마 재논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뭐 아예 마치 이제 강선영 전 투스타 출신 인사 전직 장군은 이제 북한의 동조자가 국회 입성하면 안 된다 얘기했어요.
아까 그 서영주 대변인께서도 잠깐 이제 민주당도 생각이 좀 다를 수 있고 문제 제기가 있다. 왜냐하면 이렇게 진보당 계열의 인사가 영입되는 논란에 오늘 민주당 지도부도 수습에 나선 것 같습니다. 김민석 의원의 목소리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는 시민사회가 비례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에 추천하는 국민후보 4인의 선정 결과를 놓고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민주개혁 진보 선거연합의 합의에 정해져 있는 대로 더불어민주연합이 각 당과 시민사회가 추천한 비례 후보들에 대해서 국민 눈높이에 맞게 철저히 검증돼야 한다라는 데에 공감대가 있는 논의가 있었다. 예, 민주당 비공개 최고위가 있었던 모양인데 여기서 저희가 지금까지 좀 문제 제기했던 여러 논란거리들에 대해서 최고위원 대부분이 진보당 후보군들이 왜 시민사회 목소리를 이렇게 들어오는지에 대해서 부정적 의견이다. 이재명 대표도 동의 뜻 밝혔다라고 하는데 강전의 변호사는 어떻게 보세요? 뭔가 다 뒤집을 수 있다. 순번을 뭐 이런 얘기로도 들릴 수 있는 겁니까? 그러게요. 지금 민주당에서 근데 뒤집을 수 있는 권한이 있을지 그것이 참 의문입니다. 아마 민주당 내에서도 거기에 대해 정확하지 않으니까 저렇게 약하게 말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하지만 지금 상황에 대해서는 예상이 다 가능했던 일입니다. 민주연합을 결성을 하면서 그 과정에서 몇 차례 그 예비 모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예비 모임에 참석했던 인사들이 진보당 계열 사람들이 오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언론에서도 수차례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렇게 시민사회 단체에서 이러한 진보당 계열의 사람들이 또 들어오는 것에 대해 민주당이 과연 모르고 있었을까? 굉장히 의문이고요. 예.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새해가 되면 북한으로부터 신년 메시지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예. 108년 1월 1일 언젠지 아십니까? 모르시죠? 예,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모릅니다. 2019년인데요. 그것을 북한 메시지에서는 108년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게 김일성이 태어난 후로 108년이 된 거거든요. 1912년에 김일성이 태어났으니까. 예, 그 108년 1월 1일이라고 쓰여져 있는 그런 신년 메시지를 북한으로부터 받는 사람들인데요. 예. 이런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민주당이 과연 몰랐다라고 할 수 있을지, 이 절차에 대해서 다시 해달라고 할 수 있을지, 왜 예. 처음부터 이런 것에 대해서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예방하지 못했는지 예. 거기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정확하게 지켜보고 계실 것입니다. 지난번에 이제 2019년 얘기 아까 강전의 변호사가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했던 저런 사람들이 종북 인사 아니냐는 논란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서영주 대변인님. 네. 오늘 김민석 의원 당 지도부가 전략실장 얘기는 결국은 시민사회 우려를 전달했으니까 다시 좀 추천해달라. 1번 따로 뭐 12번 따로 이렇게 몇 번 따로. 근데 이제 언론에 이렇게 다 공개된 마당에 저 시민단체에서 저렇게 활동했던 사람들이 막 반미 활동가들이 지금 어째 법적으로는 더불어 연합도 아예 다른 건데 민주당 지도부의 말을 잘 받아들일까요? 그게 이제 고려가 돼야 되는 것인데 기본적으로 민주당은 수권 정당이었었고요. 예. 그리고 앞으로 집권을 위해서 노력하는 정당이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이 북한과의 문제에 있어서는 평화 통일을 기반으로 해서 국권한 안보, 자주국방 이 기치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저분들이 주장하는 대로 뭐 반미냐 아니면 한미연합훈련을 반대해야 된다. 이거는 개가 다르지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얘기했던 것들은 과연 이게 우리가 얘기했던 룰에 맞느냐. 예. 진보당의 의석의 세석 안에서 거기에 국민 눈높이에 맞는 사람을 추천하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그래서 재추천해달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1번 자체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으면 비례정당이라는 것은 모든 게 마찬가지입니다. 여야를 떠나서 국민 눈높이가 가장 중요한데 지금 정말 주장하는 바들 그리고 이분이 정말 이 대표성을 띠는 것들이 과연 시민단체 목으로 적당하느냐 차원에서는 우리 민주당 지도부는 오늘 강력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재추천을 요구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들은 시민단체에서는 어느 정도 받아들여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지금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요구할 것이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는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지금 예. 민주당 이번에 얘기를 계속 강하게 했습니다. 재추천해달라고 요구를 했기 예. 때문에 아직
그쪽의 입장은 없는 거죠. 시민단체 몫으로 일단 배정된. 이제 입장을 보고 나서 예. 더 다시 한번 또 재추천을 해서 국민 눈높이에 맞춰야죠. 이현정 의원님 이런 것 같아요. 이제 총선 앞두고 마지막 관심사가 이제 비례정당 순번 정하는 거 각 당마다. 근데 이제 이른바 공천 파동이라고 불렸던 민주당의 공천 본질이 뭐 이른바 비명 행사, 친명 행제 이거에 대해서 꽤 당내에서 비명계에서 여러 비판이 있었는데 만약에 여기서 또 이제 출발도 전에 민주당의 비례 위성 정당이 다시 한번 뭐 번호 쭉 뽑아서 순번 정해놨는데 이걸 한번 되짚자라고 했을 때 과정의 파행 가능성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고려해야 되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이게 사실은 비례대표에 대한 번호는요 마지막 발표 전까지도 막 바뀝니다. 근데 지금 저는 이게 박홍근 의원이 정말 허술한 합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 대해서 검증 권한과 선정 권한을 누가 갖고 있냐. 물론 추천은 하지만 예. 그거에 대해 그냥 각자 맡아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 지금 진보당 시민단체 추천하면 그걸로 끝입니다. 아무리 민주당에서 지금 검증 권한이 없어요. 또 문제는 뭐냐면 이 시민단체 중에서 이 두 분이 선정이 됐지 않습니까? 바로 밑에 다음번에 순서로 된 사람들도 굉장히 문제가 많은 분들이에요. 제가 볼 때는요. 여기 보면 한 분 같은 경우는 한 여성분인데 이분도 진보당 그 활동을 한 분입니다. 예. 진보당의 선거관리위원장도 했었고요. 또 한 변호사 같은 경우는 이 진보당의 전신인 민노당에서 전국 학생위원장을 지냈던 사람입니다. 거기다 민노당의 또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했던 사람이고 국가보안법 폐지 운동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제외하고 후순위를 올리면 이 두 사람은 똑같은 지금 문제가 있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결국은 지금 이번에 보면 이 진보당 계열의 사람들이 예. 이 3명 이외에 좀 더 추가적으로 가기 위해서 사실상 시민단체라는 모자를 받고 쓴 겁니다. 모자를 받고서 들어와서 결국 이 투표라는 게 뭡니까? 결국은 이제 전화 여론조사거든요. 예. 그걸 통해서 이제 1, 2, 3, 4등이 결정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거기에 적극적으로 제가 볼 때는 아마 진보당 측에서 활동의 가능성이 높다. 예. 그렇기 때문에 보면 지금 1등, 2등 뿐만 아니라 후보가 된 3, 4등도 보면 전부 다 진보당 계열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이에요. 자, 그럼 어떡하겠습니까? 이 두 사람 빼고 두 사람 올려요? 또 문제될 텐데. 잠시만요. 그러니까 이현정 의원 말씀은 뭐 여기 여러 시민단체 추천이나 진보당 몫으로 배정되어 있는 게 있지만 어차피 민주당 지도부가 요청을 해서 다시 추천한다고 한다봤자 그 인원 울타리 안에 있는 인원이 크게 바뀌지 않는 이상은 그게 민주당 지도부의 요청이 잘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주도했던 사람이 바로 박석원 위원장과 바로 조성호 씨입니다. 이 두 사람은 그쪽의 활동에 오랫동안 해온 사람이에요. 이 두 사람을 대표로 선정할 때부터 제가 거듭 말씀드렸습니다. 굉장히 문제가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제 이 시민단체 같은 경우는 참여연대도 있고 경실련도 있고 예. 이런 어떤 조금의 진보적 활동을 있는데 굳이 박석원, 조성호 아주 그쪽에서도 아주 극렬한 운동을 했던 사람 두 사람을 대표로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결국은 다 알면서 이게 이제 문제가 되니까 뒤늦게 할 텐데, 그걸 저도 아는데 박홍근 의원은 모르겠어요? 다 그런 식으로 하면 이런 문제가 생길 거라는 거. 이제 와서 이제 국민 여론이 이러니까 다시 바꾼다고 그러는데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 예. 이미 합의서에는 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아마 저 시민단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한 달 남았고요. 비례대표 순번 많은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아까 잠깐 나갔던 자막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제작진께. 왜냐하면 일단 지도부가 다시 한번 추천해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지도부도 우려를 표명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자, 일단 1번으로 내정된 인물들의 반응이 들어오면 저희가 속보성으로 만나보기로 하고 재추천을 요청한 얘기까지 길지 않게 만나봤습니다.